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넥스트 리보세라립의 전열을 정비하면서 2025년도 정기 인사 변경을 통해서 남상우 부회장이 이제 신설되는 수석 부회장이 이제 선임 되었는데요. 여기 관련된 해설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티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기 인사가 되면서 HLB 쪽이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들은 이분이 이제 남상우 이제 부회장인데 수석 부회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수석 부회장이 이제 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경영을 좀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성장 동력원 이런 것들도 좀 발굴하고 기업 경영 쪽에서 이제 단행되는 이제 인사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HLB 그룹은 이제 내년 3월달 리보세라닙과 캄리레주막 간암 관련해서 FDA 최종 허가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리보세라닙 이후에 넥스트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발굴에 대한 의지를 또 한번 드러냈다.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의 지속성과 확장성 이런 어떤 이제 안정성을 이제 승인 이후에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와 개발과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들을 대거 이제 승진시키면서 장기적인 어떤 경영의 안전성을 치중하는 모습이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기 위한 재무 관련되는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기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좀 세대도 30, 40대의 젊은 임원들이 이제 대거 이제 발탁되면서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어제 각 계열사별로 대부분의 이제 정기 임원 인사들이 단행이 되었는데 키워드는 안전 속의 혁신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제 모멘텀 구간은 내년 3월 달에 FDA 허가를 제대로 이제 받아내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자, 글로벌 환경이 내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 이후에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의 글로벌 경제도 있는 상황에서 경영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자금을 많이 소요하고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 신약 개발회사들은 많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수석 부회장 자리를 남상우 부회장이 임명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진양훈 회장이 남상우 부회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인력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젊은 피가 많이 좀 수혈이 됐는데 남 수석 부회장은 2009년도 같으면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2007년도 이후에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뭔가 첫 번째 조율을 하는 흐름이잖아요. 이게 2008년도에 이제 하이셀을 통해서 이노지디엔 관련되는 부분의 자회사가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노지디언을 인수하고 2009년도 초에 이 남상우 그 당시 이사를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한 만큼 그만큼 거의 이제 초기 원년 멤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각 계열사 이제 임원 인사에 R&D 쪽하고 이제 재무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볼 만큼 이 자금 조달과 그 다음에 성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적 배치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인사 기조는 HLB 그룹의 최대 과제인 그 리보세라닙의 승인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승인 이후에 이제 장기적인 넥스트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준비를 더 하는 어떤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리보세라닙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HLB 이노베이션의 그 베리스모 관련되는 카티와 이 테라피틱스의 이제 신경연성 각막염이라든지 양구군주증, 교모세포종, 그 다음에 이제 HLB 쪽에 이제 이미노믹의 또 교모세포종,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또 오늘 나왔던 항암제 라인들도 확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런 성과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확장들은 기업 가치 정대에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사가 이제 오해 나왔던 기사들 하나 좀 살펴보면 가남 신약 리보세라님 내년 3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포드파 이제 골 데이터가 3월 20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최종 승인 판가름이 나는데 뭐 이때 반드시 난다기보다는 이때보다 더 빨리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12월 달 뭐 다음 달까지 결국은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의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시점에 그 재실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HLB 입장에서는 뭐 제약바이오에 뛰어든지 16년 만에 품목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통 이 정도 걸립니다. 뭐 20년 넘어서 이제 허가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16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FDA 이제 직접 허가와 직판까지 도전하는 HLB 결과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상뭇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제 8월 달에 유한양행에 렐라자 관련되는 부분들이 최종 FDA 허가를 받으면서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7월 달, 8월 달, 최근 이제 11월 달 미대선 전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죠.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모 관련되는 인스펙션은 NAI로 지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의 재실사만 지금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CMC 관련되는 부분들 일정도 비모 일정과 마찬가지로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장에 갈 때 그 폼 482를 통해서 레터를 보내게 되면 언제쯤 어느 기간을 FDA 조사관들이 실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폼 482를 안 보내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FDA 이제 뭐 CDER에 ORA 쪽에서 이제 조사관들이 서류를 가지고 가면 또 FDA 과정에서는 그 관련된 업체들은 그 이제 조사에 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FDA가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폼 사파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비모 인스펙션과 같이 일정이 잡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가서 이제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그 결과들을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근데 이제 뭐 보통 3월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 2기 때문에 이제 ODAC 관련되는 자문위가 이 3월 달이면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한 1월 정도에 이제 자문위 개최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 1월 달에 이제 요 일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하게 되면서 FDA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수장의 어떤 변동으로 이 정책적인 이슈로 또 이제 제약바이오의 영향을 그간의 이제 매크로 변수인 금리 단하고 이제 같이 최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HLB는 이제 계속 이제 리보세린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항서제약과의 어떤 병용,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싱까지 계속 이제 확장과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 도전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으로 이제 계열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이제 하락이 극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 어떤 그 포텐셜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안 빠졌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코스피가 뭐 1.4, 코스닥이 한 2%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우려만큼 그렇게 뭐 큰 폭락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장 영향에서 HLB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HLB와 거의 동행하는 HLB 제약 같은 경우에가 오늘 장중에 이 파라볼릭의 이제 추세 그 지표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볼릭의 이제 추세 가격이 2만 한 1,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훼손되게 되면 단기 추세 지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터치하지 않고 양봉을 그 목요일 금요일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만 250원. 결국 이제 1,500원대를 유지 못하고 이제 만원대 밑단으로 일단 내려갔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9,980원대로 내려가면서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 작아서 신뢰도는 떨어집니다만 플랫형에서 좀 중요 라인에서 지지가 안 되고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 평에서 장 초반에 갭다운 시작했다가 이 1,500원대 흐름에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일단 만원대는 깨지진 않았습니다만 만원대 초반까지 밀리면서 가장 강했던 테라피틱스가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그룹사 중에서는 이제 박스권을 몇 달 동안에 이어왔던 박스권 이제 고점들을 넘어갔다가 요게 이제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어떤 흐름인데 자,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페일이 되면서 박스권 돌파 가격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한 1,800원 그러니까 11,000원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갭다운 하면서 이 부분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 되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4,000원 언더에서 거래를 줄이면서 하면서 일봉상에서는 여긴 또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미증시의 그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가상화폐 쪽으로 이 자금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금의 어떤 부족 상황에서 제한된 유동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HLB 쪽은 이 거래량 부족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날 거래량이 어떻게 유입되면서 양봉이 나오냐 아니면 지지를 좀 더 견조하게 해주느냐 여기에 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